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노명선 이왕규 지음 제506페이지. 이번에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보겠습니다. 사마열혈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양가로 1번에 피고인 아닌 자의 수사기관 앞에서의 진술, 반가로 1번의 진술조서, 동그라미 1번의 의, 실무상 수사 절차상에서 수사에 대상한 피의자 이외의 사람은 참고인이라고 한다. 법무상의 피고인 아닌 자는 재판 상황에서는 증인이라고 하는데 그 증인이 수사 절차에서는 참고인이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를 실무상 참고인 진술조서라고 한다. 동그라미 2번에 증거능력의 요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는 제312조 사항에 따라 동그라미 가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기타 객관적 방법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참고인의 이름이 가명인 경우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기재하였다고 해서 그 이름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진술거부권의 고지가 없었던 경우 피고인들이 공범관계가 있을 가능성만으로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기관에게서 진술거부권을 보호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진술조서가 위법수집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동그라미나 원진술자가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니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 녹화물과 기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진술조서의 일부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이 하나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타 객관적 방법의 조사자나 그 진술을 들은 제3자의 증언 등이 포함되는가에 대해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부분에서 논하였듯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된다. 507페이지. 그런데 특히 조서의 진정 성립 증명 방법에 그 조사자나 그 진술들은 제3자의 증언을 포함시키는 것은 참고인 진술 조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진술의 경우에는 제316조 1항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제3자의 증언이 그 자체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조서의 진정 성립 증명수단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참고인의 진술의 증거를 사용하는 데 공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고인의 경우는 제3자의 증언은 제316조 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는 경우에만 그대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하면서 조서의 실질적 성립,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때에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길이 막히게 된다. 따라서 긍정설을 취하면 그 증언이 진정 성립 증명 수단이 됨으로써 조서의 증거 능력을 갖추게 되어 결과적으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증거로 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동그라미 양가로 동그라미 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장에서 그 기재 내용에 대해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명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의 증거를 할 수 있다. 반대신문은 실제로 반대신문이 행하여질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고 그 원진술자에 대해 반대신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면 족하다. 그리고 특신 상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에서 논한 바와 같다. 동그라미 3번에 법정에서 증언을 재번복하는 수사의 취지의 수사기관 작성조서. 다수 의견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지 아니한 한 증거능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소수 의견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무조건 증거 능력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증명 능력의 문제로 다투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수 의견은 일단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에 대해 검찰에서 번복하는 취지로 진술을 청취하는 것을 공판중심주의를 형량할 수 있다고 하지만 거정 책임을 부담하는 당사자로서의 검찰의 입증 책임은 경시한 측면이 있다. 508페이지 나아가 당의 참고인을 위증죄로 인지하여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여 증거 능력을 배제하고 있다. 당의 위증 사건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게 있는 경우에는 자칫 판결의 모순도 가져올 수도 있다. 방가름의 진술서 참고인이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 출석하여 행한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라는 형태로 작성한 경우에 그 진술서에는 조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조서의 증거 능력 요건이 진술서에도 적용된다. 여기서 진술서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앞에서 참고인이 진술서를 스스로 작성하여 서면 진술을 한 경우에 검사 등 사법경찰관이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지 않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준 후에 참고인에게 열람케 하여 서명을 받은 경우도 포함한다. 밑줄을 보통 의의 요건, 효과에 주시면 좋습니다. 방갈 3번은 서류 이외의 기록 매체. 서류 이외의 기록 매체로서 컴퓨터 작성 파일 문서, 녹음 테이프 등의 증거 능력 요건은 피의자 신문 조서 부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조서에 관한 제312조 사항에 준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하면 된다. 녹음 테이프의 경우 녹음물을 재생하여 확인하면 원 진술자가 진술한 것과 녹음된 진술 간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 진술자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단지 그것은 녹음 테이프가 추적되거나 편집되었다는 주장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주장은 진정성의 문제, 즉 녹음 테이프상 진술 녹음이 그대로 보관되어 유지되었는지의 문제라는 점도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록 매체 중에서 유독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 부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으며 판례는 부정설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폭력 범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 녹화기 등 영상으로 녹화 장치로 촬영, 보존해야 한다.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509페이지 촬영을 허용해서는 하게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에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이 진정하는 인정된 경우에 증거를 할 수 있다. 특례 조항을 두고 있다. 위 법률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에 진정하는 인정될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 그 자체이고 이를 대신하는 경찰의 진술 조서나 동석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그 대상이 아니다.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을 통해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확인되었더라도 그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및 제312조 제4항의 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증거로 할 수 없는 피해자의 어머니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해 상황을 진술하면서 보충적으로 작성한 메모도 함께 촬영되어 있는 경우 이를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의 일부와 다름없으므로 이 법률에 따라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를 할 수 있다. 방금 4번은 조사자 등 제3자의 증언.
진술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행한 진술을 들은 조사자나 제3자가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전문 증언은 현행법상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제316조 제2항에 의해 제3항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뿐이기 때문이다. 공범인 공동 피고인 진술도 위 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에 해당한다. 양가로 이번에 피고인 아닌 자의 사인 간의 진술, 피고인 아닌 자가 사적으로 행한 법정의 진술도 전문 증거이다. 형사소송법은 이러한 전부 증거의 예외로 서류의 경우 313조 1항 구두 진술에 대한 전부 증거에 대해 510페이지에서는 제316조 2항을 두고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제316조 2항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여기서의 논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방가로 1번의 진술서 제313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인의 진술서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의 증거 능력 요건은 같다. 즉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날인의 존재,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장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것을 요건으로 한다. 방가로 이번에 진술기재서면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한 내용을 제3자가 듣고 이를 서명에 기재한 것이 진술기재 서면이다. 제313조 1항은 진술기재 서면에 진술자의 서명 날인이 있으면 그 진술자가 그 기재 내용을 자신의 진술로 인정하는 것이어서 결국 진술서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진술서와 함께 같은 요건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 서명 날인이 없는 진술서면 기재 서면은 제전문 증거이므로 제313조 1항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제2단계 전문 증거로서 각각의 예외 사유를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법문의 성립 인정을 증명할 진술할 수 있는 자로 각성자 또는 진술자이라고 규정하여 제3자의 작성자가 그 요건을 갖추시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여기서의 진술자만이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진정 성립 증명을 위한 진술자의 진술은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진술이라는 것이 통설이나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하여 제313조 1항의 해석론에서와 같이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행한 진술 자체를 말한다고 해석해야 한다. 한편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서면은 제313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작성자의 진술에 의해 진정 성립이 증명되는 특신 상태를 요건으로 하여 증거 능력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아닌 자에 대한 진술기재 서면은 이러한 규정이 없다. 방금 3번의 서류 이외의 기록 매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외의 기록 매체도 서류에 관한 제31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증거 능력을 판단한다. 컴퓨터 전자문서 녹음 테이프 영상 녹화물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 부분에서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서명 날인은 그 성질상 요건이 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와 그 자료에 대한 진술서의 답변 진술 등을 전체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방가로 4번의 제3자의 증언 진술자가 법정에서 행한 진술을 제3자가 듣고 이를 법정에서 증언하는 전문 증거는 현행법상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제3자의 증언은 증거 능력이 없다. 예, 뭐 증거 능력이 있다 없다 많이 나서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316조 2항에 의해 제511페이지 제3자의 증언이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는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을 때뿐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 게 좀 약간
좀 급하게 된 건데 있죠.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고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 앞에서 진술한 경우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사인간에 한 진술 이렇게 나눠서 보았습니다. 잘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